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한 주 샀는데 언제? 한 지난주에 이야. 오늘 20%가 올랐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테슬라. 아니, 어떻게 그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적도 실적인데 뭐 모델 2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동안 좀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던 부분들을 좀 반등을 시키면서 좀 전기차에 대한 그 낙관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가형 그러니까 모델 2를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뭐 이게 주주 서한에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가 늘었는데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액이 좀 낮았던 거는 이제 ASP, 그러니까 대당 평균 판매 단가, 그러니까 뭐 차를 싸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평균 단가 테슬라 뭐 시가냐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격 계속 낮추면서. 네. 근데 옷이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저요? 네. 뭐 속에 폴라는 그대로인데 네. 밧대는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저 위로? 그러니까 저도 네. 그냥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걸 보면 아이 뭐 옷이 저래 이제 이런 느낌이 들다가 네. 제가 이제 입고 나면 네. 옷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옷은 옷걸이가 결정한다. 희한하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률 같은 경우도 10.8%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8%를 좀 웃돌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과 이제 모델 2, 근데 사실 뭐 이익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이렇게 테슬라 같이 큰 회사가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않을 건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하고 이게 그 사이버 트럭 의 생산량이 좀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그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게 뭐 당지적인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모델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모델 2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때 안정적인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어제 주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쳤다는 거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0.3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76% 상승, S&P 500은 0.21% 상승했습니다. 뭐 고압이나 혼조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은 뭐 지수적 어떤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개별 주식의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언급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테슬라가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뉴스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누가 누굴 걱정하냐. 하긴 그렇죠. 그런데 와 진짜 20% 그 큰 주식이. 근데 아마 물론 이제 그 모델 2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요 호재도 있고. 잠재적 호재로 혹은 이 투자자들이 결국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건 나는 이거 옵티머스다, 로봇이다. 그건 전제죠. 그렇죠. 그 전제가 있기에 뭔가 호재가 있을 때도 빵빵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지. 그 전제가 되는 그 로봇이 없으면 이렇게 못 올랐다.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테슬라 한 주 왜 샀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공간지능 얘기 좀 하다가 그러니까 공간지능이라는 게 텍스트로 된 것들을 학습하는 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고 그거를 페이페이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각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그러면은 뭐 또 돌아다니는 애들이 정보 수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옵티머스나 아니면 모델 3나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정보 수집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옵티머스보다 더 먼 미래. 그 다음 스텝. 그거 보면서 그럼 한 주 사놓고서 구경이나 좀 해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재밌는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청바지 팔고 뭐 곡괭이 팔고 금광 하면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뭐 그러는 건데 그 곡괭이 파는 데가 이제 저기 뭐 엔비디아라 그러면 청바지 파는 하이닉스 어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매출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전체 해가지고 9조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7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DS 부분만 나눠서 보면은 대충 한 4, 5조 나왔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반도체만 따지고 보면 하이닉스가 역전을 역전한 거죠.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그 4분기까지도 집계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더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부문별 실적은 언제쯤 나와요, 이거? 그거 그 확정 실적 나올 때 나와요. 아, 그건 조금 시간이 또 필요하군요. 네, 네. 내용들을 보면은 HBM과 e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HBM은 아실 텐데 그 eSSD라는 게 뭐냐면은 그 엔터프라이즈라 그러면 그냥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 엔터프라이즈 SSD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하드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하드 디스크. 그렇죠. 네. 근데 서버에서는 여전히 하드 디스크가 훨씬 더 점유율이 큽니다. 여기는 저장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네. 그 하드 디스크가 훨씬 싸요.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서는 네. 여전히 그 HDD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SSD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낸드 네. 가격이 내려왔는데 낸드에서 어떤 점을 좀 보고 있었냐면 낸드 가격 차라리 완전 개폭락해라.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낸드 회사들 대체된다. 그러니까 그럼 낸드 회사들 거의 작살 나겠죠. 네. 작살 나더라도 낸드 가격 완전 폭락해가지고 요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럼 이게 완전 대체가 될 거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서버 시장을 SSD가 다 먹으면은 낸드가 대박 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티핑 포인트를 거의 못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AI 데이터 센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낸드가 저장 장치 고용량 저장 장치도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낸드 플래시를 중심으로 한 SSD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SSD의 최강자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왜 안타까워요? 지금 너무 빛을 못 보니까. 아. 원래 너무 잘하고 있는 분야였는데 네. 진짜 ADI 데이터 센터가 돼가지고 빛을 봐야 되는 이 타이밍에 지금 하이닉스는 뭐 이 엔터프라이즈 SSD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원래 데이터 센터 SSD는 원래 삼성전자의 몫이에요. 네. 근데 이것들도 좀 별소리가 없는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증가율이 장난 아니죠. HBM은 전년 대비해서 330%, 엔터프라이즈 SSD는 전년 대비해서 430%, 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40%. 와. 이 어마무시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4분기에는 HBM3 12단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4분기에 이익 컨센서스는 7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낸드 쪽은 중국이 거의 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진출을 못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따라왔고. 근데 뭐 까봐야 할 것 같긴 한데 네. 애플에 넣기로 했다가 규제 맞아가지고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낸드가 일단 뭐 중국이 이제 전 세계로 못 간다고 치면 이제 그럼 그나마 좀 난데 예. 만약에 중국이 만약에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장벽이 만약에 힘을 별로 못 쓰게 되는 시기가 오면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한 단계 더 나가신 얘기고요. 그래요? 그 앞단에서 중국에 있는 수요 뺏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네. 그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것만 해도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네네네네. 근데 뭐 지금 엔터프라이즈 SSD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기는 워낙 좀 빠른 속도가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현대차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좀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쳤습니다. 영업이익을 3조 5,800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아이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게 네.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세가 컨센서스에 좀 못 미쳤죠. 네. 그게 이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인 건데 현대차는 보면은 매출이 4.7%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6.5% 감소했어요. ASP가 올라갔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쵸.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하고 네. SUV는 잘 팔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팔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닌 것들은 그 판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격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SUV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좀 잘 안 팔리는 쪽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에 인센티브가 좀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8.3%로 2분기가 진짜 좋았어요. 2분기가 9.5%였거든요. 네. 근데 이 9.5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원래 테슬라의 이익률이 엄청 높았어요. 다른 그렇죠.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진짜 자동차 회사들 다 망했다. 그러니까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6.3%입니다. 네. 근데 2분기에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그 9.3%. 9.5%. 9.5%. 그러니까 진짜 네. 높았던 거예요, 2분기에. 그러다가 이제 8.3으로 떨어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숫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그 이번 3분기 10.8%.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영업이익률은 정말 크게 상승한 거고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소폭 좀 떨어졌는데 네. 그게 뭐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있고 그럼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라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테슬라의 영업이 그러니까 주가 20% 올린 거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모델 2 네.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미래 기대치잖아요. 음.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현대차도 지금 파는 거 하이브리드나 뭐 SUV나 이런 거 잘 파는데 네. 그거 뭐 단순히 영업이익률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좀 주가가 눌렸다라기보다는 그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일단 SDV 같은 거 뭐 내년에 나온다라고 좀 얘기도 나오고 뭐 인도 시장 공략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뇌피셜인데요. 네. 내년에 수소차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올 것 같은 게 그 환경부 예산안을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한 2천억 정도 감액된 1조 5천억 정도가 편성이 됐거든요. 네.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한 1,500억 정도 증액된 7,200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굳이 정부에서 이 수소차 증액을 시킨 거는 네. 이거는 100% 현대차가 얘기했다. 저희 내년에 수소차 나올 거니까요. 예산 좀 편성할 때 좀 감안을 좀 해주세요. 요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럼 수소차로 다른 곳에서 나올 가능성은 안 보이니까 현대차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국내에서는. 네. 예. 그리고 이게 넥소 2 2세대가 8년 만에 나오는 거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차피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뭐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니까 우리 좀 테마주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 수소 관련해서 예전에 두산 퓨얼셀 뭐 이런 네, 데들이 아마 도 있고 그렇죠 몇 군데 있었는데 상하 프로텍도 있고 아 삼화 아 맞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거의 그 수소 테마주에 물리신 분들은 거의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소 산업은 워낙 사이클이 길어서 네. 오래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거에 투자를 하시는 건 몰라도 진짜 수소가 전 세계를 에너지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은 진짜 10년, 20년 네. 보고 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라. 근데 어쨌든 이게 넥소 나온다 말은 많았는데 정부 예산 이렇게 잡은 거 보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나오지 않나. 그렇겠네요. 한때 그 수소차냐 전기차냐 그 논란 갖고 그랬었죠. 막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냐고요. 네. 그게 한 6, 7년, 5, 6년 뭐 이 정도 아마 전에 예. 예, 그때 뭐 이제는 수소다 아니다 전기를 뭐 꺾을 수 없다 뭐 등등 했는데 수소는 현재까지는 조금 많이 밀린 것 같고 많이 밀렸죠. 예, 그러나 내년에 또 넥스2가 나오면서 조금 대중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근데 수소차 타신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충전 말고는 너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수소 충전하는 거 말고는.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예. 차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 전기차는 막 테슬라가 FSD 같은 자율주행도 되고 전기차 라인업도 엄청 많고 근데 그냥 뭐 2017년 뭐 18년 그때 나온 차 한 대 가지고 뭐 그거를 뭐 충전소도 많이 없는데 그걸 사라 마라 하는 거 자체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처음 나왔을 때보다. 네. 그러니까 그 차들이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계속적으로 기술 발전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좀 넓혀줬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그거 한정 나오는 거 외에 그 연료연지 같은 경우에도 그 개발 단계에서 한번 빠그러졌거든요. 네. 그러면 뭐 트럭에 맞는 뭐 내구성 높은 연료연지를 만들었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전기차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수소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그냥 둘째치고 네.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큼 그 기술이 올라와 있느냐 발전했느냐라고 본다면 이거는 기술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둘째치고 차가 좋아야 된다. 그럼 그 말에 따르면 수소차가 현대차에서 이제 두 번째 수소차가 나온다고 해서 예. 갑자기 수소차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갑자기 막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회사들이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내놓고 우리도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내놓고 다양한 종류의 수소차들이 나와야 이게 좀 이렇게 개화될 수 있는 거라는 말 아닌가요? 그러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그러려면 수소 뭐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들도 네네. 깔려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전기차도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전기차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음. 네. 이거 오히려 그 중국이나 이런 사례 보면 심플해요. 뭐 모델 2 나와가지고 가격도 좀 이렇게 확 내려간 전기차도 있고,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이나 이렇게 주행 보조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SDV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내연기관 차일까 전기차 살까를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단계.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살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내연차 보러 갔는데 저 전기차가 모양도 예쁘고 기능도 더 좋은데 그러면 캐즘 극복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소 예전에 그 트럭용으로 상용으로는 먼저 갈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한참 막 한 5, 6년 전에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직은 조금 내구성이 안 나와요. 5년밖에 못 써요. 수소차? 예. 아, 트럭 5년? 트럭. 트럭은 예.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자동차 이야기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제가 또 자동차 좋아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네.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이 전망을 했을 때는 0.5 나올 줄 알았는데 네. 0.5 나올 줄 알았는데 0.1 나왔으면은 5분의 1 토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도 좀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한번 지표를 같이 보시면은 숫자가 별로 보기는 안 좋은데 제일 안 좋은 거 두 개를 한번 뽑아 보면은 네. 여기 건설 투자. 네. 건설 투자는 우리나라의 그 내수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섹터지요. 내수 쪽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안 좋았고, 우리 그 경제를 지탱목이라고 우리 경제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수출이 마이너스 0.4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그 GDP 성장률에 기여하지 못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 지탱해주는 버팀목 얘기하시려다가 줄여버렸구나. 지탱목. 그러네. 지탱해주는 버팀목.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냐면요. 네. 이 숫자를 다 더하면 0.1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이게 네. 기여도라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0.4가 아니라 0이 됐으면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5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장률에 기여한 수치가 저건데. 예, 예. 와, 그러면 가운데 뭐예요? 6.9 설비 투자는 많이 늘었고 예. 많이 깎아먹은 게 뭐예요? 아닌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네네. GDP 대비 성장 기여도가 많긴 한데.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그 성장 기여도 표가 아니네요, 이게. 성장 기여도가 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2% 포인트로 예. 나왔다고 해요. 기여도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 굉장히 안 좋네요. 내수는 예상보다 조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민간 소비가 0.2% 포인트, 정부 소비가 0.1% 포인트 기여도. 내수가 조금 낮다고요? 내수는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요. 성장 기여도가 좀 높았다는 거. 내수가 좀 최악 아닌가? 안 좋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겠죠. 뭐 네. 설비 투자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 소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 활동 같은 경우도 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0.1%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KDI나 이런 데가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은행이 좀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만약에 금리 섣부르게 내렸다가 뭐 부동산 경기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했다는 것과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인하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그거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정부는 뭐 했냐? 그 통화 정책만 탓할 문제인가라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0.1% 성장으로 이렇게 지금 나온다 이거죠? 네. 네, 그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요새 뭐 유통 별로 관심들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유통에 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롯데백화점이 그 미래형 쇼핑몰 신사업을 육성한다고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에 13곳의 쇼핑몰을 운영하겠다. 비례 신사업으로요? 네. 타임빌라스라고 네. 의왕에 있는 거 있어요. 의왕에. 이거 한번 사진 같이 보실래요? 네. 이거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습니다. 되게 멋있어요. 이거 열었을 때 사람들 되게 많이 갔었는데 이게 이제 백화점이라 그러는 곳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 곳 정도로는 안 된다. 뭐 체험형 매장, 대형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 요 앞에 더현대 같은 경우도 팝업 제일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뭐 그거 공간이 빵꾸 나가지고 뗀 거였다. 그러니까 입점이 안 돼갖고 입점 안 돼서 팝업을 했는데 팝업을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 그게 성공해가지고 이제 팝업으로만 1년 내내 돌릴 수 있는 성지가 돼버렸다. 뭐 그런 건데 이게 사람들한테 좀 재미를 줘야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이벤트나 체험형 매장들을 많이 가져가 있는 타임빌라스를 좀 강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백화점 차원을 넘어서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걸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원에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타임빌라스 수원을. 그래고서 전체 면적의 70%를 바꾸고 240여 개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서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리뉴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은 뭐였냐면은 그날 그 롯데백화점의 그 정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근데 그 화성에다가 뭐 하고 있는 거 그거 돈은 있냐? 뭐 약간 이런 롯데가 신세계가 하고 있는 건 신세계가 하고 있는 건데 신세계가 하고 있는 화성의 그거를 프로젝트를 너 돈은 누가 누구한테 돈 얘기하냐? 그러니까 돈은 있냐라고 얘기하진 않고 이분들은 점잖은 분들이니까 경쟁사가 화성의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우리 사업에선 재무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 얘기는 이제 그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언어로 야 너 돈은 있냐? 이제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가 하고 있는 이 화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감도인데 여기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타필드, 골프장,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을 집약해서 만드는 복합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 127만 평 규모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롯데 그 정 대표가 그러니까 스타필드 수원은 객단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1인당 구매 가격이. 근데 타임빌라스는 12만 원이다. 왜 이렇게 비싸? 비싼 게 아니라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서 많이 사나 보죠. 뭐 살 게 좀 있나 보다. 그죠? 그리고 백화점에 요새 가면은 옷 한두 개만 사도 12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밥만 먹어도 한 개만 사도 10만 원. 밥만 먹어도 내 식구 먹으면 5만 원 들어갑니다. 숨만 쉬어도. 숨값은 안 받는데 밥값은 굉장히 세게 받습니다. 와. 그랬더니 신세계에서 이제 발끈했겠네요. 답을 했는데 이거를 뭐 일단은 일반인의 언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가 뭐 해봤어야 알지. 누가 누굴 걱정해. 몰은 그래도 그 신세계 쪽에서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민규 그 신세계그룹의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이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롯데백화점이 이런 대규모 글로벌 합작 개발 사업 경험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
누가 약간- 누굴 걱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우리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감정 싸움 좀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서 그 니네가 그 리뉴얼하면서 240개 브랜드가 폐점을 했는데 네. 그거 스타필드 수원으로 왔다. 그 얘기했었고. 고객님들 우리 쪽으로 오셨어요. 이거구나. 예, 스타필드 객단가가 5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12만 5천 원이다. 네. 객단가가. 어.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명품 매장이 없는 모던한 스타일이다. 어? 그러니까 명품 매장 같은 것들이 그 백화점처럼 네. 명품 매장 많이 해서 객단가가 높은 네. 그런 데가 아니라 음. 그냥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아. 그런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5천 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내 정보가 잘 유출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 5만 원이라고 잘못 알고 5만 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롯데에서도 뭐 사과의 뜻을 좀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SK 최태원 회장 만났을 때 네. 그 요새 뭐 삼성이나 현대나 그렇게 뭐 재벌들끼리는 잘 지내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선친 때는 네. 국내 시장을 두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다. 네. 하지만 이제 해외 사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해외 업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신세계나 그 롯데나 둘 다 전형 대표적인 우리나라 내수식 내수죠.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이커머스의 시장을 좀 많이 뺏기고 새로운 어떤 그 시장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지만 한정된 내수 시장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 심지어 파이가 좀 줄어들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조 기자도 우리 그때 같이 취재했었지만 네. 지금 2위도 못해요 롯데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2위가 오히려 홈플러스고. 홈플러스죠. 아 그래요? 홈플러스도 매장을 계속 팔고 있는데도 2위를 할 정도로 롯데가 이쪽 대형마트 쪽에서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쇼핑몰 쪽 약간 이제 프리미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험형 매장 그리고 대형 매장 이쪽에서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타필드와 타임글라스의 경쟁이 오히려 2030년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치열한 경쟁을 네.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형으로 간다는 거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대형 쇼핑몰이 진짜 괜찮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작은 그런 이제 마트 가는 아예 그냥 이런 데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큰 데로 가는 거는 오케이 뭐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막상 거기 가서 요 현대백화점도 그렇습니다. 뭘 사냐면 그렇게 막 뭘 많이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저 팝업스토어 당연히 거기 이제 가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사겠죠. 그 말고 이제 그냥 일반 매장들을 보면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 거기서 딱 가격 보고 찍어보고 온라인이 한 5천 원만 싸도 혹은 만 원만 싸도 거기서 그냥 바로 주문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매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 오프라인 매장은 어쨌든 드는 돈도 많은데 그게 될까? 요거에 대한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만드는 게 과연 그 돈을 뽑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제가 그 걱정할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재무적 역량은 되세요? 누가 재무적인 누굴 걱정해요? 그러네 그런 걱정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런 데들이 살 방법은 없는 건 아니다. 뭔가를 경험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매장 제일 뭐 1층이 제일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곳에 곡물도감 매장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오픈런 날 텐데. 그러니까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막 그 콩물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오로지 콩과 천일염 그리고 물만 들어간 이 곡물도감 콩물 같은 거 서리태 콩물 네. 두유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이제 역전 가능하다. 그렇죠. 매일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입점하지 않았으나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는 곡물도감, 서리태 콩물두유 그리고 말차 콩물두유 요게 이제 두 개입니다. 서리태는 아주 담백한 맛, 완전 그냥 콩 맛이에요. 콩 그냥 씹어 드시는 건 비슷합니다. 곱게 씹어 드시는 정도지. 말차 요거는 이제 약간의 천일염 뭐가 들어갔다고요. 말차에 네. 말차는 이제 물론 천일염이 기본이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약간 설탕 조금. 아, 설탕은 약간. 아니고 뭐죠? 그 감미료, 스테비아. 스테비아. 예. 그 요즘 감미료. 토마토에도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초록색이 더 맛있더라고요. 초록색이 맛은 좀 있는데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서리태가 이제 그
까만 콩 아시죠? 네. 네, 그거 한 번씩 드셔보시고 이렇게 그냥 아침에 근데 흔들어야 됩니다, 꼭. 어제 네. 전 프로님이 이거 드시고 제가 요거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달달하다 그랬더니 부러웠나 봐요. 네. 지금 바꿨어 지금 둘이. 바꿨어. 바꿨는데 얘도 그렇게 달진 않다. 아예 단 건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 서리태 두유, 콩물 두유 그리고 말차 콩물 두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맛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루이비통 매장 옆에 1층에다 딱. 네, 루이비통 옆에 네 우리 서리태 콩물 또 말차 콩물 두유 한 번씩 배치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네. 네. 요 홈쇼핑 방송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뉴스 시간 줄어들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이 빨리 사시면 그럴 일이 없죠. 네. 여러분이 빨리 사시면 뉴스 시간 더 길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도 나가시면서 하나 드시고. 곡물도감 하나 드시고 예. 든든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에 압권 올라갑니다. 뭐죠, 많은 뭐죠, 사랑 뭐죠? 부탁드립니다. 이주호 기자가 준비한 뭐죠? 이번에 저거 담배 글로비스 글로비스 올라갑니다. 네. 글로비스. 글로비스. 네. 네. 자, 고맙습니다. 진짜 그 차 운반하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 맞아. 그 차에 곡물도감 싫어야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